쪽이 아니고 153쪽. 아니 138쪽부터 집에서 한번 읽어봐요. 이 비싼 책 사놓고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말고. 여기 156쪽 보니까 이거 보여요. 10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구체물. 아니다, 이거 1000이네, 1000. 100을 나타내는 구체물. 뭐 이런 거. 이거 싱크빅 하면 이런 거 주는데. 안 줘? 네? 수 타일이 이거잖아, 그냥. 오늘은 원래 지난주에 하기로 했던 진도인데 못했던 거죠. 아이들이 그 장기적 관점에서 이 수학을 좀 이렇게 흥미있게 접하고 잘하게 하려면 어릴 때 어떤 작업이 필요한데 엄마들이 대부분 이런 작업들을 대충 하거나 생략하고 바쁘니까 연필과 종이로 하는 수학 이런 것만 쭉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수학이 쉽게 질리고 재미없게 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학 공부 관련된 다양한 매체들을 동원해서 특히 어릴 때 유아기나 초등 저학년 때 수학 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죠. 너무 학교 진도나 옆집 아이의 뭐 학습량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발달 과정이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한날 한시에 왜 똑같은 씨를 밭에 뿌려도 결과를 내는 걸 보면 시차를 두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각 개인의 특성 때문에도 그렇죠.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는 수학적 재능을 좀 타고난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다른 재능이 더 수학적 재능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같은 2학년이라고 해서 똑같은 2학년 교과정을 다 소화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2학년이니까 이 내용을 다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직 그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 발달하지 않아서 나이는 2학년이지만 1학년 과정을 겨우 소화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요. 반대로 나이는 7살이지만 초등학교 2, 3학년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아이도 이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 아이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자 2학년 때 1학년 과정도 겨우 소화하던 아이가 나중에 5, 6학년 되면 어느덧 자기 학년의 과정을 잘 소화할 수도 있게 되고, 우리 성장을 기다려주면 이렇게 되는데 자꾸 객관적인 기준이나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거나 이래가지고 닥달하고 재촉하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좀 기다리면 할 수 있는 것도 서둘러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면 수학을 이제 멀리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실제로 수능시험을 치면 끝까지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는 한 고사장에 한두 명에 불과한, 그리고 평균 점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참한 그런 평균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올림피아드 나가는 아이들의 수학 실력은 국제적인데 국민 전체의 평균 수학 수준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 이런 이상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주변의 사례도 관찰하고 잠수내에서도 많이 보고, 또
제가 이제 뭐 좀 이렇게 사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 항상 이걸 염두에 두라고 했죠. 비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 이렇게 비교한다고 했어요. 인식론에서 기본 전제가 비교는 차원이 같아야 한다, 이런 대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는 길이끼리 비교하고 넓이는 넓이끼리 비교하고 이런 거죠. 길이와 넓이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옆집 아이의 상태와 내 아이의 상태를 그냥 무식하게 비교하는 거,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죠.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래서 지혜로운 비교는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항상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내 아이의 자람에 맞게 적당하게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내 강의를 들은 아줌마들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겸이 엄마라니까. 겸이 엄마 보면 항상 겸이 수준에 맞게 이렇게 딱 공부를 시켜. 그 습관을 딱 잡아놨어요. 겸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거든. 인문계 고상태를 겨우 가는 수준이에요. 그 인문계 고상태 떨어질까봐 막 겁을 냈다니까. 그 겨우 됐어. 한 80% 하는가? 80%, 75% 이 정도 하겠지. 어? 뭐라고? 78%. 자, 그런데 내가 겸이를 보면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 공부하는 거라. 그러니까 겸이는요, 내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자기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계속 나아질 거라. 근데 우리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니 이것밖에 못하나고 혼내고 이렇게 하면 애가 주눅 들고 기죽고 이래가지고 자기 삶을 성실히 사는 걸 포기하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개미는 진짜 신기하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완전 개판으로 키웠잖아. 엄마 지멋대로 막. 내가 했죠. 개미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 생기 발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풀이 팍 죽어가지고 엄마한테 기가 주고, 엄마 보통 센 게 아니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는데도 항상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랬어요. 차 뒷자리 타면. 우리 형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갔는데 그 진료실에 딱 들어갔는데 겸이가 하도 엄마 옆에 착 붙어 있으니까 우리 형이 보고 장애인 줄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괜찮다 하고, 우리 교회는 특수교육 하는 선생님들도 많고 하니까 안심하라 하고 우리 형이 이렇게 말했어. 겸이 처음 보고 멀쩡한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겸이 엄마가 철 들어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내가 봐도 신기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보니까 항상 저녁이 되면 저녁 먹고 나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딱 들어가서 자기가 할 만큼 딱 하는 거라. 그리고 알아서 나와. 이른바 자기주도 학습이죠. 만약 이 겸이에게 반에서 뭐 3등, 5등 하는 아이 수준을 요구했으면 아예 제풀이 지쳐서 지금 공부는 아예 접고, 그죠? 뭐 딴짓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에 발달 과정에 맞게 이렇게 키워야 되죠. 객관적인 기준, 그죠? 매뉴얼 이런 거에 따라서 막 키우면 안 된다고요. 또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대로 그 집만의 독자적인 독특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아이의 그 과정에 맞게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일괄된, 그죠?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싶지 않고,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마음을 말하고 싶어. 그래서 그 마음을 엄마들이 다 받아서 내 아이에게 맞게 창의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엄마들은 전부 기계적으로 들어서, 우리 아이가 A급 수학을 했거든요, 옛날에. A급 수학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니까. 대치동에서 수학 전문 학원의 수학 영재들이 다루는 문제집인데, 우리 아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잘 모르고 소개를 했는데, 이런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집마다 다 A급 수학 하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을 진리할 수밖에.
수학에서 탈락하고, 수학을 두려워하고. 그런 초기에 이제 허설체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죠. 문제 해결 길잡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생각해도 문제 해결 길잡이는 참 좋은 문제집이에요. 근데 이걸 모든 초딩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학교 교과서 수학도 제대로 수학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다 문제 해결 길잡이. 문제 해결 길잡이는 기본적으로 심한 문제집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교과서를 보통 난이도 2단계 정도로 잡으면, 문제 해결 길잡이 는 3단계, 4단계 문제집이에요. 원리편은 3단계, 심화편은 4단계 문제집이에요. 다행히 뭐 2년 전부터인가 교과서 편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취지는 뭔가 하면 내 아이의 그 발달 과정에 맞게 이렇게 이제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 유학이나 저학년 때는 특별히 종이와 연필로 하는 수학을 가급적 줄이고, 좀 놀이 중심의 이 수학 공부 이런 걸 해야 되죠. 그 취지를 이제 배영수 교수가 이 책에 잘 써놨어요. 아까 말한 그 페이지 뒤쪽을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그런 마인드에 입각해서 7차 교육과정 수학 교과서가 편찬되어 있는 거죠. 이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7차 교육과정 그 수학 교과서를 편찬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물론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해서 조금 개정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7차 교육과정 하에 있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좀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요, 자, 이건 그 파란 책에 나오는 표를 제가 스캔한 건데, 파란 책 있죠? 엄마들이 꼭 알아야 똑똑한 수학 공부. 자, 이제 이른바 학교 시험, 정형화된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시험 이제 내신 시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 교과 과정은 당연히 잘 소화해야 되겠죠. 이걸 배경지시라고 하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여요? 보여? 자, 이게 70%나 작용하죠. 정형화된 문제니까. 그러니까 학교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공식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뭐 적용하면 대충 풀 수 있고요. 거기다 조금 수학적 사고력은 조금, 그리고 영재들에게 필요한 과제 집착력 이런 건 뭐 별로 필요 없죠. 정형화된 문제를 푸는 데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몰라도. 그런데 자,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이제 평가를 받을 때,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이럴 때가 되면요, 그 필요한 요소가 확 달라지죠. 그 배경지식, 이건요, 아까 얼마였지? 70%였죠. 근데 정말 중요한 그 입시나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배경지식은 얼마 필요하지 않고, 이제 더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이죠. 그런 것들이, 아까는 창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정형화된 일반적인 학교 문제 풀 때는 창의성은 별로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고 자꾸 엉뚱한 게 나오네. 특별히 필요한 게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건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어떤 거예요. 성실성만으로는 안 되는 거라. 자, 배경지식은요, 학교 수업 충실히 하고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면 배경지식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힘, 이건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바닥 연산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 이런 걸 기계적으로 하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지 않죠. 그래서 수학 공부의 목표는 이번 시험에서 틀리지 않는 것, 옆집 애보다 잘하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수학 공부의 그 근원적인 목표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아이하고 오늘 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반복인지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선택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저학년 때, 어릴 때, 유아기 때 창의성이나 이런 것도 자라게 해야 된다. 특별히 저학년 유아기 때는 우뇌를 중심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로 해야 되는 것이 창의성을 기르는 작업이고, 이제 초등 고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좌뇌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수학이 점점 추상화, 일반화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논리적 사고, 수학적 사고, 이런 걸 이제 키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수학 그림책들을 활용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연필로 문제를 푸는 거 그만하고 그건 적당히 하고 그림책, 개념을 잡아주는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놀아보라. 이런 문화를 집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그림책도 진짜 좋은 그림책이 많은데 엄마들이 딱 해보면 홀딱 반할 만한 그림책들, 수학적 개념들을 잘 녹여서 그림으로만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이런 개념. 여기 하나 있네. 이건 좀 수준이 높은 건데 이건 논리 수학 하는 거죠. 논리 수학 말고 놀이 수학이라는 거 있지. 이거보다 좀 쉬운 거. 놀이 수학 또 뭐더라? 이 세 권짜리 세트잖아 이거. 놀이 수학, 개념 수학, 논리 수학 이런데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집에서 직접 놀아보세요. 이거 미로찾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해보면 집중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되고 바둑하지 말고 이런 미로찾기 많이 해요. 어릴 때. 그리고 여기서 해보고 애들 미로찾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시중에 있는 미로찾기 책을 구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또 제공하고 이렇게. 뭐 그뿐만 아니라 수학 그 고등학교까지 수학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 이 그림책에 다 녹아 있다니까. 해보면 재미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또 비룡서에서 나온 5권짜리 있다 했죠. 자, 이런 그림책과 함께 이제 도구를 가지고 노는 작업. 이거 뭐 유치원 이런 데 다 하잖아요. 유치원에만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집에 기본적으로 늘 거실에 이런 수학적 장난감들이 막 돌아다녀야지. 대표적인 것이 7교죠, 7교. 조교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예를 들면 7교 놀이 같은 걸 가지고 좀 부지런하면요, 워크시트지를 인터넷에 구해서 프린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7가지 조각가지고 만든 어떤 그 샘플에는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애하고 할 때 이거 가지고요, 이거 뭐 소마큐브라고 하죠. 뭐 3 퍼즐이라고 하고 소마큐브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입체적인 7교, 평면 7교가 아니고 이건 입체잖아요. 입체를 7조각 낸 건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정육면체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거 살 때 이거 얇은 워크시트 주는데 그거 말고 그건 너무 적으니까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구하면 이거 저 프린트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모양을 딱 프린트 해놓고 이걸 가지고 조작하다가 어떤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다 딱 표시하는 거라. 이렇게 우리 집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엄마가 맞추면 세모, 애가 맞추면 동그라미, 아빠가 맞추면 꽃표.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거 가지고 놀다 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런 게 공간지각력을 키우고 있는데 큰 도움 되죠. 이거 중학교 때 갖고 노는 건데, 중학교 수학책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이거 나오죠? 나중에 제가 이거 우리 장모님 옛날에 살아계실 때 내가 이거 선물했잖아요. 치매 방지용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장모님 앞에 드리면서 딱 쏟아가 드린다니까. 그럼 다시 담아야 되잖아. 우리 장모님 다시 담는 시간을 내 재보니까 20분 걸린다. 이거 정육면치 만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장난감이죠. 이런 것들이 집에 늘 있어서 아이들이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놀아야 돼. 그래야 이른바 창의성, 운의 중심의 작업들이 시 안 들어간다, 큰일 났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학습지보다 부채물, 놀이와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수학, 이렇게 말하죠. 학습지보다는 부채물. 연필과 종이로 채점하고 결과를 내는 이런 작업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은요, 아이들이 수학적 기초를 이렇게 확보하는 작업, 아까 말한 대로 창의성이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작업을 초딩 때 해야 되거든요. 저학년 때는 창의성을 중심으로, 고학년 올라가면서는 수학적 사고력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놀이를, 집안에서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거실 이렇게 넓은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거실 중앙에 두고 아이들 레고 놀이도 하고, 거기서 또 엄마 아빠하고 게임도 하고, 보드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집중력을 키우는 많은 퍼즐들, 저기 지금 호쇼치 뒷방에 가면 러시아어라든지 이런 도구들 많이 있죠. 러시아어 한번 보여줄까? 러시아어 모르는 엄마도 있더라. 몰라. 제가요, 옛날에 지묘동에 있는 한들마을도서관이라고 있거든? 거기 가서 3년 동안 내가 매주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 수학 공부법 강의를 듣던 아줌마들이 지묘동에다 놀이 수학 학원을 차렸잖아. 내 제일 앞에 앉아가 열심히 적더라고, 얼굴 뻘거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원 할 분 같이 안 보여. 전형적인 A형, 트리플 A형 같이 생겼고. 굉장히 소심해 보이고 막. 근데 제일 앞에 앉아가 막 SR게 적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가 창업해가지고, 그게 잘 돼가지고, 침산동으로 진출했잖아요. 2호점 내고. 옛날에 저 침산동에서 또 수학학원 원장, 부원장 이런 분들 호실제 강의 들으면 오고 이랬어요. 그 무슨 알고리즘 수학학원이라고, 그 정보 올림피아드 이런 하는 애들 키우는 수학학원 원장, 부원장 다 왔다니까? 소문 듣고. 그러니까 제 말 무시하지 말고요. 이거 완전 큰 오건데. 이런 거 다 알죠? 알아요? 그래. 이거 하면 논리적 사고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돼요. 자, 주차장에서 차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막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빈 공간을 이용해서 차를 빼내는 작업인데, 카드가 없네, 카드. 안에 있어. 카드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죠. 조교가 좀 시범을 했어. 이건 좀 쉬운 거네. 이 차들이 주차돼 있죠, 지금 카드에. 요대로 놓고 이제 빨간 차, 주인공이 빨간 차를 빼내는 거라, 출구로. 차가 몇 대 없을 때는 조금만 움직이면 빠지죠. 근데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카드가 이제 점점 차가 복잡해지니까 진짜 이거 집중해야 되고 논리적 사고도 있어야 되고. 이게 유명한 놀이감이죠. 근데 뭐라 했지? 이거 라벤스 브루거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거 이제 됐어. 여기 보면 초록색은 좀 쉬운 난이도, 주황색은 중간 난이도, 빨간색은 어려운 난이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산할 때도 그래. 내가 이거 잘 찾아냈다. 자, 꼬마들이 왜 합이 5가 되는 연산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연필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는 거라.
던킨 도너츠 가서 도너츠 사 먹으면 이거 선물로 주잖아. 이거 이름 뭐예요? 아, 안 해? 할리갈리 그래. 그리고 도너츠 있죠? 몇 명이서 둘러서서 이 카드를 이렇게 엎어놓고 한 장씩 펼치다가 펼쳐진 이 도너츠의 합이 5가 될 때마다 배를 먼저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펼쳐진 카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다 가져가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 여기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것도 유명한 보드게임인데 꼬마들 이런 거 하면 5를 보수로 하는 이게 몇 학년 때 나오지? 1학년 때 나와요? 그러니까 수 가르기, 수 모으기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학습지 가지고 막 연필로 막 문제 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럼 애들 진짜 재밌었나니까. 내 실험해봤자 저 집에 가서 윤준의 집이 아니고 혜원이네 집에 가서 윤준 씨 집에 가서 혜원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지금 3학년인가? 4학년? 저 집에 가가지고 2년 전부터 내가 갈 때마다 가고 이거 했다니까. 겸이 엄마하고 3파전 목숨 걸고 하죠. 목숨 걸고. 누가 제일 잘하게? 응? 내가 제일 잘하셨다니까. 겸이 엄마는 반칙에서 맨날 탈락이다. 합이 5가 아닌데 먼저 종부터 치는 거야. 이런 놀이들 하면요 저절로 수 나누기 수 모으기 그죠? 이런 게 개념이 잡히는 거죠. 이 외에도 저기 뒤에 가면 오르다 뭐 종류들 이런 거 많거든요. 어릴 때 이런 걸 갖고 놀아야지. 이게 이제 학습지보다 구체물을 가지고, 왜냐하면 수라는 것이 원래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구체적인 물건들, 그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약속이죠. 약속. 3이라는 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물이 먼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 그 수학 교과서들도 보면 그래서 생활 속에서 알아봅시다. 이 단원이 꼭 있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물론 이 교구도 필요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볼 만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엄마들처럼 집구석에서 모든 걸 만들어서 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엄마들은 모든 걸 다 만들어. 그래 하면 오래 못 가요. 지쳐. 적당히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건 사고, 응? 그리고 집에 있는 젓가락 뭐 밥그릇 이런 거 이용하고 지가 만들어가 잘라가 뭐 패블릭 해가 막 그럼 지쳐가 얼마 못하고 잘 만들어진 장난감 이용하는 거죠. 자, 응? 뭐라고? 가자고? 아니 더 없는 건데. 문 좀 열어봐요. 뒤에 창문은 시끄러울 텐데. 자, 이건 하노이 탑이라는 거예요. 이 뭐 전설도 있죠.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하노이, 베트남의 하노이라는 도시에 있는 무슨 사원에서 뭐 비롯된 전설이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에게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를 키워주는 굉장한 게임이죠. 이게 뭔가 핵심이 뭔가 하면 여기 지금 9개의 원반이 있잖아요. 이걸 여기서 요 막대로 옮기는 거라. 옮기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큰 원반이 작은 원반 밑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원칙이 있어. 근데 9개 하려고 하면 엄마도 머리 터지니까 3개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큰 원반 어떻게 하지? 자, 큰 게 이리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놔야 되죠. 제일 큰 걸 이렇게 밑에 놓고 이걸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더 크니까 이렇게 계속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옮겼죠, 3개를. 이걸 9개 하려고 하면 머리 터진다니까. 이거 이제 수학 교육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구잖아요. 하노이탑. 영화 보시면 원숭이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들 시리즈가 있어. 혹성탈출이라고. 혹성탈출 시리즈 지금 막 많이 나왔죠. 작년에도 하나 개봉하고 이랬는데 혹성탈출 시리즈 보면 과학자들이 이 뭐지? 원숭이인가? 뭐지? 침팬지인가?
오랑우탄이야? 하여튼 걔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때 이거 가지고 훈련시킨다니까? 약물 주사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 뇌가 발달하는 걸 볼 때 오랑우탄이 이거 가지고 놀고 있어. 영화 잘 보고. 진짜예요. 근데 그거 다 옮기더라. 그 유명한 도구죠, 이게. 이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도 키우고요. 이거 한 번이라도 잠시 한눈 팔면 큰 게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이런 장난감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면 엄마들이 꼭 선생님 부를까요? 이 생각하다가 전부 엄마들은 선생님한테 맡기더라. 그냥 이게 집안의 전형 문화가 되는 게 제일 좋죠. 선생님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 불러서 자꾸 수업할 생각하지 말고 뭘 하든지요. 애들이 어디 가잖아요. 선생님 있는 뭘 하죠? 그건 다 수업이에요. 애들이 좋아서 한다고 엄마들이 다 말해. 발레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뭐든지 하여튼 시간을 정해놓고 돈 내고 가는 건 다 수업이야, 수업. 그걸 알아요. 애들이 자유를 제한당해요. 그래요. 이번에 어떤 애기가 그렇게 일기를 썼다 하지. 우리 카페에 누가 써놨더라? 누가 썼지? 아, 그래. 유튜브에서 우리 강의를 보고 지금 카페에 들어와있는 거제도 사는 어떤 아줌마가 애기가 1학년인가 이래. 학교에서 숙제는 일기를 쓰는데 엄마는 자기 멋대로 쉬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한대. 그러면서 애가 막 속상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걔가 뭐 짜다라 뭘 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스케이트를 타도 정해진 시간에 엄마하고 같이 가서 뭐 픽업해가 이렇게 하죠. 그거 다 수업이라니까. 애들이 지가 하고 싶을 때 타고 싶을 때 타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다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엄마들은 이거는 애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수업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요. 사교육은 뭐가 사교육인가 하면 애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사교육이죠, 사교육. 발레도 좀 하다 좀 있으면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뭐 그만할 끼인데 꼭 어릴 때 다 시킨다. 학원 가면 뭐 소질이 있어요, 개사코 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광년대까지 진질 끌고 가죠. 그러니까 하여튼 돈 주고 선생님하고 하는 거 가능하면 좀 그만하고 언제부터 뭐 우리나라가 이래 됐냐면 이해가 안 되네. 미국에 가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그냥 노는 거지, 노는 거. 집에서. 아빠 퇴근하고 오면 밥 먹고 프로야구 못 보게 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래야지. 애들하고 게임하고 놀고 재밌게 애들하고 놀만한 수많은 보드게임들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내가 다 말을 못하겠는데 어디 갔노? 빅터 간나님 들어갔어? 저 가서 지오보드 한번 찾아봐. 요즘 호서유치에서 이거 교구로 하는 수학 수업 하나? 안 하죠? 손님 다 끊긴 거 아니야? 해요. 네? 그래? 우리 애기 어릴 때는 오르다에서 나온 내가 비싼 건 오르다를 전체는 우리는 형편인데 못 샀고 그때 마침 호세유치에서 어떤 오르다 하시는 분이 단품으로 팔았어. 그래서 오르다 중에서 내가 딱 한 개 돈 주고 샀어요. 그게 뭔가 마블 게임이라고. 구슬 쌓기. 노란 구슬과 빨간 구슬 쌓는 거 있잖아요. 이 가지고 우리 애하고 애 엄마하고 3명이서 진짜 많이 갖고 놀았어요. 애가 지면 막 울잖아.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한 번씩 져줘. 난 절대 안 져주거든. 일부러 자극하려고. 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가끔씩 애가 이기잖아요. 초3을 딱 지나니까 내한테서 모든 게임을 이기더라고. PC 게임도 그렇고 뭐 테트리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속도가 초3 딱 지나니까 남자애들이 내보다 빨라진다.
그래가 그때부터 나를 이겨요. 이런 놀이들을, 그러니까 마블쌓기 그거 하는 것도요,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해봤나? 구슬이 있는데 빨간 구슬과 노란 구슬을 교차로 쌌는데, 쌓으려면 밑에 바닥에 구슬이 4개 있잖아요. 그 4개의 구슬 가운데 자기 색깔이 많아야 거기다 자기가 쌓을 수 있는 거라. 이런 펜토미노 같은 것도 이런 원리죠. 그 도형 뒤집기 해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임, 이런 놀이감 있죠. 펜토미노 저 뒤에 있는데, 그런 것도 접촉 면을 최대한 넓혀서 뒤집어야, 그래? 카멜레온? 그래, 카멜레온도 그렇고. 그런 놀이감들 많이 가지고 놀아야 되죠.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당장 지금은 한번 뒤집으면 내가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적은 상대는 어떻게 뒤집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죠. 이런 게 이른바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드게임을 하면 아이들의 전략적 사고 능력이 향상돼요. 대표적인 보드게임 이 뭐가 있을까? 아까 말한 할리갈리 이런 것도 보드게임이지만 그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것들, 초등 고학년들이 할 만한 것도 많죠. 제일 좀 이 전략적 사고를 많이 이용하는 보드게임이 대표적인 것이 뭐고? 우리 돈 걸고 하는 거 뭐지? 루미큐브.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이건 초등 고학년 이상이 할 수 있는데, 이 루미큐브는 세계 대회도 있어. 진짜 재밌어. 인류가 만든 가장 재밌는 게임이 바둑이고, 그 다음이 마작이죠, 마작. 근데 루미큐브가 마작과 원리가 똑같아. 우리 화토로 하는 거는 나이롱뽕 하는 게 있어요. 나이롱뽕이라는 게임이 있다고, 화토로 하는 게임 중에. 카드로 하는 게임 중에는 훌라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4가지 게임 원리가 똑같아. 루미큐브가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지어보도 없어. 그래, 이따 치고. 지어보드는 뭔가 하면요, 이 팽팽한 판 위에, 예를 들어 이 팽팽한 판이라고 치면 이 판 위에 돌기들이 이렇게 못이 튀어나와 있죠. 거기다 고무줄 걸어가지고 넓이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연습해보는 게임. 이게 지어보드죠, 지어보드.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오보드 판이죠. 지오라는 게 지오메트리, 기하란 뜻을 줄여서 지오라고 불러요. 수학은 대수와 기하로 나누죠. 대수를 엘집으로. 네, 영어 잘하네. 내가 이런 단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릴 때 우리의 수학 공부를 하는 미국, 캐나다에서 만든 교육용 수학 CD 보면 거기 제목이 다 적혀있다. 그러니까 수와 관련된 수학 CD 보면 엘집으로 이렇게 적혀있고, 기하와 관련된, 도형과 관련된 건 전부 지오메트리 이렇게 적혀있고, 이게 지오보드라는 건데,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로, 똑같은 그 가로 세로가 1인 이런 거 있죠. 여기다가 애들하고 연습하는 거지. 넓이가 2가 되게 삼각형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자, 이렇게 걸면 이제 넓이가 2가 된 거죠. 이걸, 그죠? 뭐, 이 숫자 없이도 얼마든지 연습해 볼 수 있는 거라. 옛날에 우리 애 교육청 영재 선발 시험에 이 문제 나왔다 했죠. 요즘 듣는 사람들은 못 들었을 텐데,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지, 남북교육청 영재 선발 시험 20명을 뽑는데, 이런 지오메트리를 하나 그려주고, 못이 10개 박혀 있어. 여기 9개 딱 박혀 있고요. 밑에 1개 더 박혀 있어요. 이렇게 10개. 이렇게 딱 박아놓고 넓이가 2가 되도록 많은 고무줄을 걸어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대한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죠. 딱 못은 이렇게 9개 밑에 뾰족하게 1개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걸든지 걸어가지고 넓이가 2가 되게 하는 삼각형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 우리 애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10몇 개 만들어냈더라고. 굉장히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전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때 8문제가 나왔는데 2문제가 수학 문제였어요. 2문제는 읽기 문제, 2문제는 과학 문제, 또 2문제는 뭐더라. 이렇게 8문제가 나와서 저는 매 문제마다 생각나는 대로 써라. 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를 많이 생각해내고 이러면 높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18명 뽑는 시험에서 우리가 18등 했잖아. 20명을 뽑는 시험에서. 그래서 남부경청 연지를 했어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 그 당시에. 단지 한 거라고는 호세우지 출입한 것밖에 없었어. 그 그림책, 좋은 그림책 많이 읽고, 내하고 집구석에서 이런 거 많이 갖고 놀고, 전 잠순에서 이런 이제 놀잇감들 많이 소개받았죠. 내가 달서구 총구석에 살면서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 잠순에 서울에 사는 별난 아줌마들이 이런 걸 다 리뷰한다니까? 특별히 잠순에 가면 브레인님이라는, 대하면 BRAIN이라는 브레인이라는 대한민국에 쓰는 아줌마가 있는데, 이분이 이거 전문가라. 그러니까 놀잇감 전문가죠. 두뇌 개발 이런 놀이들을 이거 뭐 학원 하는지 하여튼 오만 걸 다 이렇게 소개하고 리뷰하고. 원래 이분 자식이 애기가 대학에 들어갔어. 좋은 대학 못 가고 한양대인가? 한양대 좋은 대학이지. 좋은데. 그런데 한양대도 들어가면 한 상위 한 2, 3% 안에 들어야 될 거야. 맞네. 미안합니다. 아니 기대했던 것보다 이 말이지. 어릴 때 막 놀이감 뭐 두뇌 개발 도구도 이거 진짜 많이 알고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뭐 이러더라고. 이런 분들이 소개하는 걸 저도 배운 거죠, 보고. 그리고 제일 제가 제 강의 듣는 놈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했던 게 크리코잖아. 크리코. 여기 크리코는 없어. 지오픽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서울에 가면요 코엑스에서 좀 떨지 마라 봐라 좀. 나는 말 좀 하자. 캐도 계속.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해마다 코엑스에 가면요 유아교육 박람회 열리거든. 알아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이제 수입업자들이나 뭐 제조업자들이 그 교구들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부스를 열고 전시를 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열린 유아교육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클리코라는 장난감이 대만에서 수입돼가지고 수입업자들에서 그 박람회 소개됐어요. 그때 잠순에 어떤 엄마가 가서 딱 보고 야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걸 바로 사가지고 잠순에 사진 찍어 올리고 소개했잖아요. 그때가 오후 2시쯤이었는데 그걸 보고 전부 다 그 코엑스 뛰어가가지고 바로 그 부스 품절. 나도 그 소식을 듣고 막 내가 서울에 올라갈 수는 없고 있잖아요. 진짜 안타까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걸 수입한 업자가 대구 삼격동에 살더라고. 침산동에 살아. 침산동에 사무실 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의 그 산타모 플러스 가스차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그 침산동 사무실 찾아갔잖아. 클리코 사러. 그러니까 그냥 그 샘플로 하나 딱 있더라고. 하나. 나머지는 다 사무실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창고에 갖다 놨다가 부스에 전시하고 이런 거죠. 그때 그 클리코를 사러 가는 길에 우리 애가 한 마리 있어. 그때도 잠수는 영어를 할 때잖아요. 그 비디오 소리 녹음해가지고 차에서 틀어주면서 거기 갔거든. 그리고 사러 가는 길에 애가 이렇게 하더라고. 아빠, 전에는 이게 한 단어로 들렸는데 이게 4단어가 이렇게 모이는 거네?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에는 이렇게 들리던 게 딱딱딱 끊어져 들린다는 거라. 클리코 사러 가는 길에 그 고백을 하더라니까 애가. 그런데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잖아. 너무 놀래가지고 신기하듯이. 그래가지고 클리코 그 당시에 클리코 850이죠 모델이 850피스로 돼. 그래서 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수학 공부에 있어서 평면도형을 연습하는데 평면도형 전개도 뭐 평면도형 입체도 이런 거 만드는데 정말 결정적 기여를 하는 장난감이죠.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의 수학 장난감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어. 클리코.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해서 클리코 해보면요 클리코를 가지고 노는 수많은 동영상들 볼 수 있다니까. 연결해가지고 뭐 쫙 하면 쫙 펴지고 뭐 이거 내가 지금 없어가지고 뭐 해보지 못해. 네이버에 검색해서 클리코 동영상 한다. 그러면 평면인데 이걸 쫙 연결해가지고 뭐 어떻게 쫙 접었다가 놓으면 쫙 펴지고 막 온갖 창의적인 입체도형도 만들 수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정육면체의 전개도
전구체 6개가 쭉 연결된 거 있잖아요. 전개로 같은 거. 이런 거 직접 만들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게 클리코라는 건데 요즘은 이제 이게 비싸죠. 옛날에 그때 850피스에 10만원 정도 했어요. 근데 850피스는 좀 좁아. 저도 고학년들 가지고 놀기에. 요즘은 클리코 2120 해가지고 2120조각짜리 있더라. 그게 제일 대세죠, 대세. 클리코 2120. 한 20만원 하나만. 뭐가 비싸? 그거는 돈값하고 남지. 제가 수많은 교구들을 추천했는데 제일 욕안 먹은 게 클리코예요. 그리고 그 클리코를 흉내내가지고 나온 게 이거잖아. 지오픽스. 자, 지오픽스는 이거 면이 텅 뚫혔죠. 클리코는 안 뚫혔고 막혀있어, 평면으로. 이게 지오픽스라고 해서 이거 어디 숭실대에서 만든 건가? 예, 우리나라에서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볍긴 한데, 이 클리코의 효과를 내지. 거의 뭐 클리코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측면에 작은 돌기가 있거든. 돌기들끼리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계속 연결해서 정삼각 뿔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했죠. 근데 클리코는 이렇게 면이 닫혀있지. 뚫혀있지 않고. 이것도 많이 쓰다가 수학체험장 같은 데 가면요, 이런 부스가 많이 있고 판매도 하고 막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초등 저학년들은 평면 겨우 만들고 말지만 학년이 높은 애들은요 진짜 놀라운 그 물건들 많이 만들어내죠. 동물도 막 만들고 막. 그 네이버 검색하면, 클리코라는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잠순에 생긴 일에 가장 히트한 장난감, 수학과 관련된. 그 형제들 있고 이러면 이게 수천 조각이 있어야지, 집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수학과는 직접 관련 없지만 창의성을 키우는 장난감 중에 카프라라는 거 있죠. 카프라. 나무 막대기 봤어요. 카프라. 옛날에 EBS에서 그거 막 애들 어디 체험 가가지고 막 온 방 가득히 카프라 쏟아놓고 거기서 뭘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미션을 수행하고 이런 EBS 방송도 옛날에 하고 있는데, 그럼 카프라 같은 거, 카프라도요 제가 구한다고 이 대구 초원에 사니까 대구는 카프라 파는 데가 없다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알아보니까 우주항공소년단 뭐 이런 단체가 있어. 초등에 그 뭐지 중거 집단 중에 우주소년단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 사무실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요, 동대구역 옆에 한진고속 뒤에 있었어. 근데 또 그 사무실 찾아갔잖아. 찾아가가지고 주차할 데 없어 길거리 주차했다는데 딱지 끊겼어. 그러니까 그놈의 카프라 6만원 주고 사는데 딱지에 그때 7만원짜리 끊겼나? 그래서 내가 또 기억하고 있잖아. 그걸 카프라 한 통 사와가지고, 한 통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남자애들 있는 집은 이런 거 많이 사다 놓고 집에서 이런 거 가지고 놀게 해야 되죠. 밖에 나가서 공차고 놀지만 집에서는 이런 창의성을 기르는 많은 이런 놀잇감들 가지고 놀아야 되죠. 이게 다 운의 발달을 돕고 공간 지각력. 나중에 가면 기하와 관련된,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에 가면요 4차원 이런 거 막 공부하잖아. 근데 이거 상상이 안 돼. 뭐 평면 그래프도 하지만 입체 그래프 뭐 문제 뭐 벡터 계산법 뭐 이런 거 하죠. 난 몰라 무슨 말인지. 어릴 때부터 많이 하죠. 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수학 공부 고등학교 검정고시 할 때 형이 보던 그 낡은 책 가지고 이렇게 집에 돌아다니는 책 가지고 했는데, 내가 어디서 막혔다 했죠? 이 시그마에서 막혔다니까.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오는데 이거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느낌으로는 보니까 로봇도 팔 부속 같고, 그리고 이 지렁이가 한 마리 또 서 있더라고, 요렇게 수학에. 그럼 난 또 이건 뭔가 하고, 지렁이가 왜 서 있지 하고, 무한대 있잖아요. 나 이거는 팔을 미스프린트 해가지고 누워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네. 시립도서관 달성분관이라고 달성공원 옆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때 당시에 대금고등학교 거기 그 근처에 있어요. 대금고등학교 애들이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 정석을 펴놓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못하는 애들 와서 막 묻고 이래.
그럼 나는 일부러 정성편은 옆에 가서 딱 앉아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 그럼 걔 친구들이 와서 막 물으면 설명하잖아? 그때 뭐라고 읽는가를 내가 유심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시그마라고 읽는구나. 이건 뭐 엠테그라. 내가 그때 알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봉사 코끼리 더듬듯이 막. 제가 한 맺혔잖아, 한. 그러니까 우리 애는 어떻게 수학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임, 놀잇감 이런 것들을 도망치지 말고 학원 보낼 돈 가지면요. 아까 뭐 클리코 2120 사는데 20만원에 하니까 와 비싸다 이렇게 한다. 수학학원 한 달 보는데 얼마예요? 어? 그건 동네 공부방이지. KNU 이런 데 한번 보내봐라. KNU나 저 뭐지? 어? 30만원? 보통 영수학원 제대로 보내려고 하면 다 그래 해요. 뭐 학원 같은 학원 동네 우리 아파트 뭐 1층에 뭐 프랜카드 걸어놓고 하는 이런 거 말고 김쌤이나 뭐 아니면 최소한 김쌤은 보내야지. 아니면 하늘교육 수학 좀 잘하면 하늘교육 이런 데 보내야 되잖아. 근데 뭐 비싸잖아요. 근데 그리고 2120 20만원 밖에 안 나요. 이런 걸 가지고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아야 되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실제로요 교과서와 관련해서 이거 장순에서 연구한 건데 초등학교 2학년 되면 쌓기 나무 나오죠. 막 쌓아놓고 안 보이는 면까지 몇 개인가 뭐 물어보고 하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쌓기 나무를 집구석에 돌아다니게 해야지. 또 직접 쌓아보고 이래야죠. 그래 안 보이는 면까지 계산하는 상상력이 생겨요. 한 번도 안 쌓아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초6에도 나온다네 쌓기 나무가. 아까 말한 지오보드는 초1, 3, 4에 나오네. 7교도 나오고요. 펜토미노 뭐 다 나오네. 소마큐브 초2에 나와? 중학교 때 나온 거 아니야? 이건 한 예인데요. 이런 장난감들을 한꺼번에 구하려고 하면 교과 과정과 관련된 수학 장난감 제일 잘 파는 데가 제일 잘 모아놓은 데가 에듀카 코리아죠. 에듀카 코리아 가볼까? 자, 에듀카 코리아 한번 가볼게요. 에듀카 코리아가 유일하게 잠순에 배너가 걸린 곳이에요. 이 에듀카 코리아 사장이 옛날에 잠수미나 저나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 만들어서 애 키우는 정보를 모으고 이랬을 때 이 아저씨도 그런 거 했어. 자기 딸 잘 키우려고 민지 아빠가 이런 분인데 그래가지고 교육용 CD 막 이런 거 구하고 이랬거든요. 내하고 똑같이. 근데 이분이 교육용 CD를 자꾸 구하다 보니까 결국 외국에 있는 걸 수입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용산에 상가를 열고 교육용 CD를 수입해서 팔고 이러다가 잠순이하고 친해져가지고 잠순에 절대로 상업용 배너를 안 걸거든요. 근데 에듀카 코리아만 허용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발달해서 잠순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입 원서, 교구 이런 걸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어 교재나 아니면 교구, 게임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예요. 웬만한 건 여기서 다 구할 수 있어 사실. 도미노 이런 것도 애들 진짜 좋아하겠죠. 나 이거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런 거 하다 보니까요 진짜 희한한 장난감 있더라. 우리 그때 제 강의를 듣던 지금은 그 뭐야 학부모 영양 강화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단청님이라고 있어요. 호소했지 단골로 나오고. 그 아줌마 집에 가니까 그 뭐더라 나무가 막 있는데 나무 사이로 길이 뚫혀 있고 구슬이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와 그런 비싼 걸 막 갖고 있더라. 그런데 빌려와가 우리 애 막 한번 가끔 놀게 해주고 막 이랬지. 우리가 살림편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기한 장난감 진짜 많죠.
여기 보시면 여기 봐요. 왼쪽 메뉴에 수학 교훈 게임이라고 있죠. 보여요? 거기 보시면 학년별 수학, 뭐 영역별 수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따라서 교구나 이런 걸 구하고 싶으면 학년별 수학 여기 가면 되죠. 1학년 수학 교구, 2학년 수학 교구 차례대로 다 메뉴가 잘 정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딴 데 멀리 돌아다니지 말고 웬만한 건 여기서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소개한 거 말고도 좀 뭐 품질은 제가 보장할 수 없지만 내가 안 사용해 본 것도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필수 교구 세트 걔가 1학년 모음, 교구 모음. 엄마가 또 이거 좋아해서 한 방에 다 질렸다. 1학년 교과 과정에 필요한 그걸 다 모아놨잖아요. 그냥 여기 에듀카 코리아를 이렇게 친근하게 한번 서핑해 보세요. 그러면 장난감 구하기는 굉장히 좋고요. 여기 제가 말한 거 여기 다 있네. 수막대 이런 거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필요한 수막대, 지오보드 뭐. 그리고 에듀카 코리아에서는 항상 지방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어. 내가 이거 하라고? 미쳤나? 그럼 내가 엄마들 만나서 강의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해? 내가 돈 벌면서 가면 내 물건을 많이 파는 강의를 해야 되잖아. 그럼 강의가 왜곡되잖아, 왜곡. 옛날에 내 체험학습 이야기하면 또 엄마들 내보고 다 체험학습 애들 데리고 체험학습하면 그거 하라 하더라 또. 그냥? 에듀카 코리아 그리고 수학사랑. 애들 좀 크면 이제 수학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수학사랑 가면 이제 수학 관련 도서들이 많이 있고 maxlove.or.kr 수학사랑도 야매가 많아요. 이거 수학사랑 사이트를 흉내낸 여기도 보시면 학년별 추천 교구 뭐 이런 것도 이거는 중고등학교까지 다 있어.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그 아이들 개념을 잡아주는 교구들도 있고요. 학원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 홈페이지가 오래돼가지고 리뉴얼이 안 돼 있네. 수학 체험전이 2009년도에 하던 체험전 배너가 아직 걸려있는 거 보면 여기서 그 경기도 남항주에 있는 초등학교를 인수해서 수학문화원을 운영한다고 했죠. 그 방학 같은 때 수학문화원을 가서 아니면 학부모회 임원들 있으면 수학문화원의 수학교구들을 그 돈을 들여서 학교 같은데 이렇게 가져와서 그 설명회를 하고 체험전을 하는 이런 것도 해볼만 하죠. 똑똑한 엄마들 있으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방문 요청하면 돈만 주면 가서 이제 학교 단위로 이렇게 수학 체험전 직접 하고 이런 것도 해요. 소마큐먼 이런 거 원래 여기가 원조예요. 여기서 만든 거죠. 이거. 케이스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수학사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원래 생산해낸 것들을 다른 데서 다 흉내내는 거라. 아니면 여기서 받아다가 팔거나 뭐 이런 거. 비스무리하게 만든 데도 요즘은 많이 있고. 또 제가 뭐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했는데 이 외에도 수많은 장난감들 있죠. 오르다에도 많이 있고요. 오르다 보니까 뭐 분수 놀이하는 그런 장난감 진짜 유용하더라고. 분수를 배울 때. 그러니까 오르다는 저 전체를 다 사가면 굉장히 비싸고 돈도 많이 들지만 그 중에 유용한 것들을 우리가 단품으로 구할 수 있으면 오르다 단품.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저거 아까 러시아어가 나오는 시리즈의 이름이 라벤스부르거 시리즈라고 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네이버 검색해봐요. 라벤스부르거. 거기 보면 지능개발용,
보드게임들이 많이 있거든. 전부 진짜 창의적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저건데, 러시아어인데, 러시아어 말고도 깨구리가 점프하는 거 있죠. 그건 뭐라 하더라? 그런 게임. 하여튼 그런 종류의 게임이 많이 있어. 그걸 전부 옛날에 뭉뚱그려서 라벤스 브루그 시리즈라고 해서 세트로 60만원인가 70만원에 팔았죠. 그거 다 살 수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때 아마존 같은 검색하고 우리가 단품은 몇만원 안 하거든요. 그 필요한 거 사고 막 이랬어. 그런 장난감들 사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요즘 또 유아 때 보니까 뭐 유명한 이 외국의 원목 장난감 이런 거 많이 들어오대. 엄마도 다 해봤죠. 그런 거 하바니 뭐 그런 하여튼 장난감들을 많이 가지고 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릴 때 그래야 재미가 있지. 연필 가지고 숫자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는 이제 다 알기 때문에 7, 3 이거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이 숫자는요 진짜 황당한 거예요. 기호거든 사실은. 구체물 7개를 또는 7사람을 또는 그런 7개를 7이라고 표기하기로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기호예요, 기호. 그러니까 왜 이래 하는지 몰라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막막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인 물건들을 통해서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놀이 도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익혀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뭐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구체적인 물건 7개 하고 숫자 7을 대응시킨 거 이렇게. 그래서 왜 이걸 7이라고 표기하는지 이게 애들 감이 와야 돼요. 그전에는 계속 구체물을 가지고 놀면서 이런 작업들, 활동들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수학에 흥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학습지 같은 거 하면서요, 애들이 물론 조금만 똑똑하면 학습지 같은 거 하면 진도 팍팍 나가. 금방 이해하고. 근데 그거 멀리 못 가요. 마치 이게 가파른 탑을 쌓는 것 같은 행위죠. 그런 게. 영어도 그렇다 했죠. 문법을 암기하고 단어를 외우고 하는 방식의 영어는 성실히 하기만 하면 조금씩 실력이 늘긴 해요. 근데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변수가 생기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라. 예를 들면 동네 영어 학원 공부방 가더라도 잘 맞아가지고 좀 성적이 향상되는 것 같다가 그 공부방에 이사가 뿐다든지, 그죠? 마음에 맞는 선생님이 그만둔다든지, 학습자인데 선생님 시집가 뿐다든지, 뭐 변수가 생기면 그 가파르게 쌓던 것들이 탁 중간에 막히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막 학습지 진도를 따라가는 거, 조금만 똑똑하면 그 진도 금방 나가요. 제가 우리 애 싱크빅 수학을 옛날에 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3학년 걸 하더라고. 근데 겁이 나가지고 끊었잖아. 애가 너무 영재될까 싶어가지고. 싫어해, 싫어. 왜? 그 연산을 쉽게 이해하니까 그냥 성실히, 또 내가 관리를 하니까 학습지가 한 번도 안 밀렸거든요. 안 밀리고 꾸준히 하면 저절로 한 2, 3년 막 앞서간다니까. 근데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채로 높이 올리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우리 아파트 공사할 때요, 서울교회 내 그 동생 하나가 LG건설에 다녀 아파트 짓는 일을 하죠. 지가 공사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기획하는 일을 하는데, 걔 말 들으니까 아파트 한 동 올리는 데 있잖아요. 뭐라 하더라? 아주 가느다란 파이프를 5,000개 박는데, 아파트 한 동 올리는데 지하로 박는 파이프 굵기는 내가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내가 사는 아파트에도 밑에 보면 내가 사는 동에 파이프가 5,000개 박혀 있다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높이 올려야 되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지금 28층 올라가 있더라. 근데 2단지에서는 28층 아니었는데 25층이야. 1단지 이상하니까 28층이야. 높이 올리려고 하면 그만큼 깊이 파이프를 박아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의 공부도 길게 본다면 어릴 때는 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터잡기라고 했죠. 터잡기. 그러니까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너무 눈앞에 막 그것에 연연하고 안다고 구구단 못 외운다고 때리지 말고, 구구단은 시간이라면 다 외운다 했죠. 천천히. 5학년도 외우면 안 돼? 구구단은 2학년도 다 외워야 돼? 어? 뭐라고 또 반대하고. 그래도 2학년도 외워야 된다고? 아니, 물론 외우면 감사하고. 근데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그걸 패가면서 해가지고 막 수강이 질리도록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좀 기다려주면 된다니까. 저도 거기서 기다려주니까 내가 인간 되잖아.
우리 형이랑 뭐라 한 줄 알아요? 전부 니 나가 뒤져라 뭐 다 했다니까. 그런데 갈 길이 없었잖아요. 진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널 보고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하고 그죠?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주더라고. 내가 저를 교정하지 않았어요. 잔소리 안 하더라고. 우리는 잔소리하면 또 자존심 상하잖아. 그럼 삐지죠. 그럼 안 나가. 여러분들도 그럴걸? 살림 뭐 반찬 하면서 뭐 잔소리 해봐 남편이. 그럼 기분 나쁘지. 그럼 니 해쳐모라 속으로. 그렇다니까. 우리가 교정하려고 하면요 이게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와. 가장 좋은 것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 저는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지 알아요? 그 당시 몸무게가 52kg. 근데 맨날 노름하고 바둑도 하면서 하루에 2갑 이상 담배를 피웠죠. 커피를 뭐 수십 잔씩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 그 당시 52kg였어요. 그리고 저를 처음 본 서울교회 어떤 형이 내가 우리 목사님 제보고는 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데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꼬였다. 공부를 해라 하면서 저를 고시원에 보냈다 했죠. 서울에 내 고시원 올라가 있으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는 서울교회 형제들을 만나러 이제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 나가니까 서울교회 어떤 형이 저를 처음 보더니 하는 말이 마치 북한에서 귀순용사가 내려와서 기자회견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 첫인상이 그 정도로 막 눈 날카롭고요 피부는 새카맣고 지금은 사람들이 내보고 전부 인물 난다 하고 우리 마누라 친구들이 옛날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조문 와가지고 야 상도씨 진짜 중후하게 늙어가는 거 보고 옛날에 안 그랬어요. 북한 기순용사 기자회견 갔다 이렇게 했다니까. 진짜 볼품없었죠. 근데 형들이 그런 저를 보고 담배 끊으라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했어. 형들이 오히려 지방에 있는 다른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만나러 가거나 할 때 나를 항상 데리고 다니거든요. 형들의 삶을 직접 보여준 거죠. 그리고 어떤 형 원선 형이라고 있는데 저 칠곡에 있는 강북고등학교 국어선생 하던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형이 저를 데리고 다닐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항상 나를 배려해서 그 형들은 바쁘니까 퇴근하고 밤중에 지방에 목사님 대신 가서 이제 형제들 교제하고 이랬는데 그 피곤한데도 내가 타잖아요. 그러면 항상 2시간마다 휴게실에 가. 왜? 담배 피우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 사랑이. 상도 담배 한 대 해야지 하면서. 그 강원도에서 내려온 형이거든. 그럼 난 염치 불구하고 담배 피우고 있잖아. 그렇게 기다려줘가지고 제가 94년도에 제 스승을 만났는데 96년도에 내가 담배가 떠나갔잖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미안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그거 피울 수가 없더라. 미안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내가 큰 결심을 하고 96년도에 내가 담배를 끊었어요.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와이프가 내 열받게 할 때 담배 생각 나잖아. 그래 우리 애 그때 5살 6살이었는데 명희한테 막 야 아빠 담배 한갑 사온나 하면 우리 명희는 아빠 무서우니까 진짜 담배까지 간다니까. 그런 고비도 있고. 근데 내게서 담배가 떠나갔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서도 자라다 보면 우리 엄마들 마음에 안 드는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해 보이는 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많은 엄마들이 자꾸 교정하려고 하는데 교정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게 최선이에요. 교정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잘못하면 애 자존감까지 다치죠. 엄마가 뭐라 해야 돼요? 교정하려고 하면 혼내야 되잖아요. 한 번 내가 잘 안 듣죠 애들이. 그래서 계속 혼내야 돼. 똑같은 이야기 1년 내에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엄마도 말의 권위가 없어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를 받고 자존감을 상실해요. 이걸 내가 전에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말했잖아요. 분명히 밭에 오늘 좋은 씨를 뿌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하인들이 밭에 나가보니까 뿌린 밀만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막 하잖아요.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종들은 그거 다 뽑아버리자 하자. 뽑아버리자. 우리만 하면 교정하자 이 말이죠. 부정적인 것도 교정하자.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밀까지 다친다. 그러니까 그냥 불안. 그리고 계속 좋은 것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좋은 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죠. 영양분을 더 이상 못 가져간다. 그래서 나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주변에는 잡초가 없다. 그렇죠? 그 뿌리의 힘이 영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좋은 걸 자꾸 칭찬해요. 잘하는 것. 그러면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칭찬 자꾸 받고 이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엄마 말 듣고 싶은다니까. 저도요 칭찬을 저한테 자꾸 해주면 내 강의 준비를 더 열심히 해.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런 카톡이라도 한 대 날려봐. 근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른데 돈 준다 하는데도 안 가고 내 이어 나오잖아. 이 원리가 똑같아요. 아기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좀 엄마들 눈에 보이기에 부정적인 것, 그건 엄마 눈에 부정적인 것이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돼. 그러면 코도 안 흘리고. 엄마들 지금 이쁘게 왔는데 어릴 때 다 코 흘리고 이랬지. 그죠? 팔꿈치는 막 때가 묻어가 뾰족하고 다 이랬을 거야.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섣불리 교정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위험한 거지. 교정하다 보면 내 뚜껑이 먼저 열리거든. 진짜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긴 해. 그러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제일 어려운 걸 내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자꾸 들어야 되죠. 들어서 신뢰가 생겨야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저도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리기로 하면 정광석화 같아요. 내가 운동권에 있었죠. 어릴 때 눈칫밥 먹고 자랐죠. 그러니까 사람을 딱 만나면 나도 바로 스캔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바로 눈을 아래로 쫙 한번 훑으면 상대방이 스캔 되잖아. 귀신 같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맨날 그죠? 내 오름을 가지고 상대방을 교정하려고 하고, 특히 우리 와이프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싸운 게 책 보다가 아무 데나 던져두는 거.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뛰겠다니까. 우리는 결벽증이 있는데 나는 착착착착착 이렇게 있어야 돼요. 모든 게. 근데 왜 하면 픽 아유 내 도는 줄 알았다.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어요. 그럼 우리 마누라 울면 미안하죠. 근데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싸우고 깨끗한 것보다 지저분하고 화평한 것이 훨씬 행복하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렇대. 근데 지금은 제가 지저분하고 화평한 걸 택했잖아.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시라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평면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지금 소파에 있는 빨래가 3일째 지금 걷은 빨래가 3일째 쌓여 산더미처럼. 우리 와이프 B형이거든. 자기가 내킬 때 확 해치우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내가 걔 주기를 기다리는 거지. 근데요, 제가 계속 그런 말을 듣고 살다 보니까 나는 진짜 옛날에 정신병 걸릴 것 같았어. 그렇게 살면. 근데 지금은 뭐 산더미처럼 올라와 있어도 상관이 없어.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계속 보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죠. 그러니까 저도 좀 닮아가가지고 이제는 좀 기다리게 됐죠. 내가 우리 심화반 하면 성경공부 모임 하면 제가 1시간 말하고 이제 참석자들이 2시간 정도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 하든지 내가 다 듣고 있죠. 그게 틀린 말이 됐든지 맞는 말이 됐든지 뭐 신시한탄이 됐든지 막 긍정적인 말이 됐든지 내가 다 듣고 있어요. 옛날에 내 성질 급하죠. 이 급한 성격이 옛날에는 운동권에서는요 바로 자르고 교정하고 후배들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그냥 다 듣고 기다리는 사람을 봤거든. 그리고 들어주니까 좋아지더라고. 많은 경우에 상담의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듣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속상해 하잖아요. 근데 속상한 거 그래서 그렇고 뭐 인생은 흙이고 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엄마도 속상한 걸 들어주기만 해도 상당 부분 속상한 게 해소되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도요 놀라운 변화가 있다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하는 말 좀 들어주고 거기에 뭐 우리가 교정하고 막 덧붙이고 안 해도 돼. 우리 막 염려가 돼가지고 막 그냥 요래 놔두면 뭐 평생을 지멋대로 살 것 같고 막 이렇죠. 돈 돌락하는 거 팍팍 주면 될 낀데 돌락하는 거 다 주면 나중에는 뭐 자립심이 없어지고 뭐 20년 후를 미리 걱정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 싸우고 막 울고 막 그래 염려 안 해도 돼요. 엄마들이 성실하고 근검절약하면서 사는데 애들이 엄마를 보고 살지. 엄마가 뭐 돌락하는 데 준다고 뭐 그대로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걸 그대로 사진 찍어서 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어도 아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호설지에 나와서 늘 강의를 듣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이들이 다 우리를 본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면 돼요. 너무 애 걱정 안 하고 교정 안 해도 되고. 저는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로는 우리 애한테 잔소리는 안 해요. 그리고 가끔 아빠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은 해. 네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아빠처럼 살아야 한다. 공부는 내보다 잘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살지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건 아빠처럼 살아요.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엄마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빨리 행복해져서.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엄마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 그리고 자식들이 나는 아빠를 닮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조카가 극하잖아요. 우리 조카는 지금 경대병원에서 레지던트 하는데 30살이에요 30살. 근데 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아빠라니까. 그 자기 아빠처럼 살고 싶대. 레지던트 하면서 진짜 잠 못 자고 고생하죠. 그러면 가끔씩 집에 나오면 아빠한테 위로를 받고 아빠가 하는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이래요. 우리 조카는 그런 게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우리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야. 꼭 출세 안 해도 괜찮아요. 저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내가 출세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어요. 난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우리만 잘 사면 돼. 너무 막 교정해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다 우리를 닮아간다. 이걸 보고 뭐라 했어요? 문화적 유전이라고 했죠. 문화적 유전. 우리가 좀 잘 살아봅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 기다려주고. 그죠? 불안하면 애한테 할 일이 아니고 내한테 와. 그건 애한테 할 일이 아니라니까. 불안한 건 엄마 문제지. 엄마 문제. 엄마의 다른 욕망이 있다든지. 그죠? 인생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20년 후를 걱정하지. 내일 배 타고 나갔다가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20년 후를 우리가 염려하면서 저기 지금 전에 지 하자는 대로 하면 뭐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이 걱정을 왜 해? 그리고 사회생활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학교생활,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 제한을 받아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저절로 배운다니까. 유치원 가서 힘센 놈한테 맞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집에서 엄마한테 땡깡 부리지 뭐. 그게 이제 그렇게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괜히 엄마 점수 깎지 말고 기다려주고 긍정적인 면을 장려하고 칭찬하고 저녁에 재밌게 놀아주고 저녁에 수학교육과 관련해서는 넓은 탁자를 항상 거실에 두고 그 위에서 이런저런 작업, 놀이, 게임 이런 것도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빠들이 여기에 동참하도록 재밌는 장난감 갖다 놓고 퍼질러 놓고 있으면 아빠들이 관심을 가진다니까. 그리고 엄마들은 이거 못하겠다 하고 엄살 떨고 그리고 조립 못하겠어 하고 막 이래 엄살 떨라니까. 그럼 아빠들이 비키바락 하면서 내가 해볼게 이래 하다가 재미 붙인다니까. 제가 처음 자녀교육에 들어온 게 이거예요. 우리 와이프 하는 게 너무 서글퍼가지고 내가 밀어내고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아빠들한테 기회를 줘봐. 무시하지 말고. 엄마는 대부분 아빠 무시하고 서글퍼가지고 자기들 다 하려고 하는 거야. 참면 아빠는 소외되지. 왕따지 왕따 집에서. 그러지 말고 함께 놀아보고 이런 작업. 수학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걸 좀 해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